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배경, 백그라운드가 중국 경제입니다. 자, 미국 얘기하는데 왜 중국 얘기합니까? 중국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국계 흐름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실 수 있지만 그냥 하나만 가지고 내 중국 경제의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 경제의 모습이에요. 중국 경제가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 그때 중국 경제 성장률이 14%대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이러다가 12%, 10%, 9%, 8%, 7%, 6%, 5% 올해 4%대 성장세고 중기 텀으로 20년대 말 한 29년까지 한 3%대로 안착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가 폭망한다. 유튜브 썸네일 보면 중국 경제가 폭망한다. 폭망하지 않습니다. 그 GDP 2위국이에요. GDP 규모로 그렇게 거대한 강국이 아직도 5%, 4%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폭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전만 못하다라는 건 좋은 표현입니다. 꼬꾸라진다, 둔화한다. 과거의 성장세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도 아직 4%, 5%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그 경제적으로 우당탕탕하는 시그널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2개 막 지어요. 기업들이. 2개 지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빡빡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가정하고. 근데 예전만큼 소비가 안 이루어져요. 공장 가동을 하나 멈춰요. 하나도 24시간 안 돌려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업자가 생기는.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기 텀으로는 중국 경제가 둔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못한다. 이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실 백그라운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24년 하반기 중에는 중국 경제 김 교수님 말 틀린 것 같은데 하는 사인들을 계속 보실 거예요. 그거는 단기 텀입니다. 24년 하반기 25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착각일진 몰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어로 이구환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구환신. 중국 경제가 가장 불안한 시점마다 정책을 가지고 와요. 그 정책이 이구환신이에요. 내구재가 뭔지 아세요? durable good. 내구재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나 가전제품. 5년 이상 쓰는 물건들. 이게 다 내구재인데 내구재 수요를 촉진시켜요. 어떻게? 지금 자동차 바꾸면 보조금 줄게 이거예요. 지금 냉장고 바꾸면 보조금 줄게. 냉장고 바꿀 마음이 없었는데 보조금 받아서 지금 냉장고 바꿔야지. 그런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폭발적으로 소비가 일어납니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드라이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하반기, 25년까지는 굉장히 소비가 또 회복되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기사 속에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냉장고를 바꿔요. 그러면 내년 냉장고 삽니까? 가전제품, 자동차, 이게 내구재 정의상 10년 정도 사용하는 그런 듀러블 굿의 기본적인 정의상 올해 소비가 이루어지면 내년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LG전자 여기 오잖아요. LG전자, 삼성전자가 20년, 21년에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제가 경영전략회의 가지고 사장님들이 이 질문을 해요. 뭐라 하냐면 가전제품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기억하시죠? 홈 이코노미, 코로나19 때문에 출근 안 하고 그래서 집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다 바꿉니다. 가전제품 수요가 12% 증가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더 돌려야 되나 증설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고민이 뭐예요? 계속 이 소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예요. 소비가 안 이루어져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맞게 생산 설비를 구축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둔화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빠져나와서예요. 이걸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표현하죠. 한번 따라주세요. 차이나 엑소더스.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 전쟁 그 밖에 인건 여러 문제로 제가 여기 이야기는 좀 축약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이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왜 미국 경제만 강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장기 텀 성장률을 보면 내년과 IMF의 전망이 기초인데요. 29년 전망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G7 국가들입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다 25년 성장률 전망치보다 29년 성장률 전망치가 어때요? 낮아져요.
한 가지. 근데 미국만 어때요? 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9년 기준으로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2%대 성장을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실질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중요해요.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요. 제가 밥 한 고기 뚝딱 먹게 생겼죠. 그게 잠재 식사량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벌크업 해가지고 몸무게가 150kg이 됐어요. 잠재 식사량이 늘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한 그릇 먹었다가 3분의 1 먹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건 실질 식사량이고요. 잠재 식사량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정도 먹을 거야 기대할 만한 거. 그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재밌게도 잠재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요. 구체적인 말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그런 배경이 무엇이냐? 그걸 한 20가지 근거를 대서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6가지로 제가 축약해 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미국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미부터 주식 펀드 자금 흐름, 블랙락에서도 계속 이런 거 많이 스터디할 겁니다. 자금 흐름이, 주식 펀드 자금 흐름이, 채권 펀드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집중돼요. 글로벌로 이렇게 유입되는데 미국으로의 유입액에서 나머지를 이걸 빼면은 미국으로만 가는 거예요. 주식 펀드 마찬가지, 채권 펀드 마찬가지.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을 만드는 주된 백그라운드가 뭘까요?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은 기업이 빠져나온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 인구가 빠져나오고요. 인구의 유출이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인들이 중국 땅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는데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꿈틀꿈틀하는 모습조차 안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자가 아니라 계속 불안하다고 보는 구조적인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AI입니다. 그 AI를 누가 리드해요? 미국이 리드해요. 여러분 반도체 사본 적 있어요? 반도체 사본 적 있어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반도체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에요. 반도체 혹은 A 서비스를 전달하기까지의 밸류체인을 보면 이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전체 밸류체인, 설계, 테스트, 차라리 외국 기업들한테 뭐라고 해요? 미국 와서 지어라, 미국 와서 만들어라. 다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인데 엔비디아 실적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 400%입니다. 그만큼 AI나 ICT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강하게 성장세를 유지시킵니다.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강달러의 흐름이 크게 꺾이기가 어려운 구조, 이런 것을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여기 넘어갈게요. 세 번째가 정책 드라이브예요. 정책 드라이브가 이런 것을 더 이끌어요. 제가 가볍게만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재밌게도 고용 노동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했으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신규 투자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합니다. 신규 투자를 하는데 일자리가 계속 야기돼요. 근데 미국에 과연 어떻게 인력이 늘어날까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보세요. US born, US 그러니까 혹은 보시면 foreign born employment가 있고 domestic born employment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미국 현지에서 태어난 고용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외국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인재 혹은 저부가 가치 인력도 포함입니다만 윗단의 노동력, 아랫단의 노동력이 다 들어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에 걸맞는 또 정책들가 있어요. 이민 정책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니까 강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또 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러피언 국가들이 흔들렸거든요. 왜?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하지 마. 그러니까 유러피언 국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원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입니다. 수출국이 됐습니다.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아지는, 원유를 수입하는 수입액보다 수출하는 수출량이 더 많아지는 순수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면에서, 자원 안보 면에서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아까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요. 펀더멘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이 흔들리지 않고 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펀더멘털이나 금리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을 저는 뭐 추천해 드릴 수 있겠다. 상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1%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노하우.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유지 대표의 세 번째 서서.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